형님, 아버님, 어머님을 이 추운 날 그렇게 기다리시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뭐 대단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딱 한 번 부탁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형님은 아버님, 어머님이 집도 사주셨는데 이제 와서 입 싹 닫고 안면 몰수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양심 없다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 동서가 왜 난리야? 솔직히 나 좋으라고 집 해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어깨 피고 살라고 해주신 거지. 그리고 이제 동서도 착한 며느리인 척 좀 그만해. 진짜 못 봐주겠으니까. 며느리가 아무리 시댁에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미련해도 정도껏 미련해야지. 시댁에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데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잖아? 뭐하러 그딴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내가 지금 시부모 재산 바라고 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싫든 좋든 최소한 며느리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형님 말이면 다 오냐오냐 해주시고 어머님은 형님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 하시니까 형님이 뭐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저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제발 신경 좀 꺼. 그리고 아버님은 며느리도 백년 손님이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서 며느리를 잡으려고 드세요? 병진 씨 벌이도 시원찮아서 생활비도 전부 제가 내고 있는데 가장 노릇도 못하는 아들이랑 살아주는 며느리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상전 대접을 해주셔도 모자를 파네. 왜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는 거냐고요? 옛날에야 며느리들이 참고 살았지만 요즘엔 그냥 이혼이에요. 아세요? 뭐가 어째? 이혼? 너 지금 이 시애비 협박하는 거냐? 우리가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늦어서 하루 재워주길 바란 건데 어디서 이혼까지들 먹이면서 시애비를 죄인 취급해? 아버님,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세요? 제가 전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세 식구 삶에 들어오는 건 싫다니까요? 틈만 나면 저희들 사는데 끼어들려고 하시고 이번에도 은근슬쩍 저희 집에서 자고 싶다는 티를 내시는데 어떻게 모시러 가요? 뭐 어떻게 모시러 가요? 그럼 너 일부러 안 왔다는 거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니네들 사는데 끼어들려고 했다는 거야. 이 집에도 오늘에서야 처음 와봤는데 막말로 네가 우리한테 안부 전화를 잘하기라니 매번 우리가 먼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명절에도 너네끼리 해외여행 다니기 바빴지. 우리한테 돈 봉투만 쥐어준다고 네 돈이 다 하는 줄 알아? 그런 거 다 참아가며 우리가 널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너희 편하게 살아라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 집도 사줬잖아. 그런데도 너는 이 시부모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아버님은 이 집 해준 빌미로 저한테 며느리돌이 바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아버님 딸 되고 싶은 마음 개미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딸이 아니라 아버님 말에 고분고분 맞춰줄 하녀가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아버님이 딸이 없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딸은 자식 도리 더 안 해요. 아버님 아들들도 안 한 도리를 왜 며느리한테 요구하세요? 이게 어디서 한마디도 안 지고 바락바락 대들어. 같은 며느리라도 네 동서는 너처럼 안 그런다.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는 줄 알아? 그럼 동서만 딸처럼 생각하고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동서처럼 없는 집 자식도 아니고 돈이 궁한 것도 아닌데 아버님, 어머님 비위 맞춰가며 알랑거릴 필요가 있어요? 동서야 한 푼이 아쉬우니까 아버님 댁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살살거리는 거죠. 아니 뭐야? 너 지금 그게 시부모한테 할 소리야? 병진이 넌 네 부모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해? 아버지,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예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결혼했으니 그냥 저희는 저희끼리 재미있게 살고 아버지 어머님도 두 분이서 재미있게 지내시라는 말이죠. 맨날 저희 볼 때마다 둘이 알아서 잘 살아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셔놓고는 왜 이제 와서 섭섭하다 그러세요? 여기
아들 집에서 하루 자고 가려고 했다가 며느리로부터 이혼한다는 소리를 들어버린 이명자 어머님과 박병수 아버님이 계십니다. 도대체 며느리와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두 분에게 따뜻한 응원과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이 있는 67세 이명자입니다. 올해 초 저희는 큰며느리로부터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부모 면전에다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데 사실은 큰며느리에게 협박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 뒤로 지금도 가끔씩 그때 일이 떠오를 때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의 마음만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시누이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박과 욕을 듣는 건 일상이었고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채 잡히는 일 또한 예산일이었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여지없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누나들과 어머님 편을 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 혹독한 시집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두 아들 녀석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이 두 녀석마저 저를 외면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더 심한 구박을 받았던 날, 저는 너무 견디다 못해 혼자 몰래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제 손을 하나씩 잡고 자던 아이들을 떼어놓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방을 나서려던 순간 작은 아들이 엄마 하며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서 작은 아들을 봤는데 눈을 감고 방긋방긋 웃으며 엄마 엄마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저와 함께 뭘 하고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해했던 건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숨죽여 울었고 차마 아이들을 남겨놓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두 아들은 어느덧 자라서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빼다 박은 큰아들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했지만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행동하며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반면 작은 아들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아들들이지만 두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믿음과는 달리 두 아들의 결혼 생활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보다 먼저 결혼한 작은 아들은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며느리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자기 스스로 등록금 벌어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취업 후에도 착실히 모아서 결혼 자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찾기 어려운 아가씨라 생각했어요. 말수는 적었어도 웃는 얼굴로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예의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작은 아들과 서로 이해하며 잘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두 사람은 저희에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 2년 뒤 큰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큰며느리도 말수가 적었지만 작은 며느리와 달리 웃지를 않았어요. 저에게 벽을 치고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속이 안 좋은 건지 계속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급기야는 밥 먹다 말고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을 찾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큰 아들이 쑥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은서 지금 임신 6개월이야. 하하,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 아직까지 입덧이 심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안쓰러워 죽겠다니까? 알고 보니 큰 며느리가 워낙 말라서 임신한 티가 안 났던 거예요. 제게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아무 말도 안 해준 아들놈이 괘씸했습니다. 예전에 큰아들 가졌을 때 입덧으로 엄청 고생했던 게 생각나면서 큰 며느리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입덧 때문에 많이 힘들죠?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지금 바로 나가서 사다 줄게요. 그게 호텔에서 파는 망고 빙수요. 그런데 그거 호텔에 가야만 먹을 수 있어요. 자기, 그거 어제도 먹었는데 그게 또 먹고 싶어? 그럼 어떡해? 입덧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다른 건 냄새만 맡아도 바로 토한단 말이야. 그 모습에 큰아들은 큰 며느리가 귀엽다는 듯이 말했고 큰 며느리도 아들에게 한껏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호텔 망고 빙수가 뭐길래 이 난리인지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망고 빙수에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망고 빙수는 한 그릇에 8만 원이나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망고 빙수를 한 입 먹더니 그제서야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한테 먼저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어른에게 먼저 권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오죽 맛있으면 저럴까 싶어 그저 귀엽게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빙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몇 달 뒤 상견례장에서 사돈내외를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뱃속의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거라고 저희한테 대놓고 말했습니다. 사돈의 말에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결혼도 안 한 딸이 임신부터 하게 된다면 저 역시도 사위를 좋게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사돈 내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눈치 없이 입을 놀리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역시 병진이 네가 나를 닮아서 상남자는 상남자구나. 사부인, 요즘엔 속도 위반이 혼수라고 하잖아요. 며느라, 우리는 이런 거 절대 나쁘게 보는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면서 애만 신경 쓰거라. 그렇게 숨이 막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결혼 준비는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사돈집에서 저희가 알아본 전세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1억 초반대의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알아봐뒀는데 위치며 평수며 연식이며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조건이 없다며 트집을 잡더라고요. 사돈, 몇 달 뒤에 애도 태어나는데 얘네 넓은 평수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애 데리고 전세 전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저희 집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40평짜리 매매해서 들어가게 했으면 싶네요. 지영이도 거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요. 사돈은 이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골라놓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저희 의견은 전혀 고려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결정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돈의 그런 태도에 저는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답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며칠 고민해 보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직할 때 3억을 받았지만
작은 아들에게 전세금 보태라고 5천만 원 지원해주고 2억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작은 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직업이 없었던 큰아들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과 제 노후가 처참해질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엄마, 큰아들 결혼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전셋집이 뭐야? 지영이 부모님이 안 그래도 나 안 좋게 보시는데 결혼해서 사위 대우라도 받으려면 집이라도 비싼 거 사서 가야 할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말한 집은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네 동생 결혼할 때는 우리가 5천만 원밖에 지원 안 해줬어. 엄마, 원래 큰아들한테는 더 빵빵하게 지원해줘야 하는 거 몰라? 아들 기 좀 펴고 살자는데 왜 이렇게 궁색하게 굴어? 지금이 엄마가 결혼하던 때랑 같은 줄 알아? 요즘 나 같은 MZ세대들은 부모한테 경제적 지원 못 받으면 결혼도 못 해. 아들 말대로 저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식도 부모를 봉양하며 살았기 때문에 노후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나이든 부모 모시려는 자식들이 어디 있나요? 부모 재산 안 뺏어가면 그거로 다행인 거죠. 그렇게 며칠을 집 걱정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확답을 주지 않으면 사돈과 며느리가 한 발 물러서서 저희가 알아본 집으로 계약하겠다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 큰 오산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돈이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평생 고이 키운 딸이 임신했다는 말을 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다더군요.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으니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도 대접 못 받는데 시집 가면 더 대접 못 받고 살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사돈 부부를 찾아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는 사돈이 말한 40평짜리 집을 대출받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만 있으면 뭐하냐며 가장 노릇할 수 있게 카페도 하나 차려달라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 친구에게 말해보니 자기 딸도 커피 체인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매출 3천은 기본으로 나오고 잘 나올 땐 5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에 혹한 저는 큰아들에게 커피 체인점을 차려줬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차리고 3개월 뒤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저희 부부와 작은 아들 내외에게 흰 봉투를 하나씩 건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받으세요. 별건 아니고 제가 이번 달에 매출 5천만 원 찍은 기념으로 용돈 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하고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기죽어 다니는 모습에 속상했었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큰아들을 축하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에 화목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서로 눈을 흘기며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형님, 이미 저희끼리 서로 존대하기로 말 끝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동서,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이유는 무슨 이유?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동갑이잖아요. 이럴 경우 서로 존대하는 게 예의라고요. 그래, 큰애야. 요즘 세상에 옛날처럼 격식 갖출 필요 있니? 서로 사이좋게 존대하고 지내면 되지 않겠어? 처음에 동서가 그러자고 해서 얼떨결에 동의는 했는데
사실 저는 동서한테 존대하는 거 싫어요. 아무리 동갑이라고 해도 제가 형님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동서한테 존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고요. 원래 이런 건 어머님이 알아서 딱딱 기강을 잡아주셔야 하는 거라고 하시던데요? 에이, 자기 뭘 그렇게까지 해. 둘이 친분은 없었어도 같은 학교 동창이라며. 차라리 이참에 서로 편하게 말로 오면 어때? 그러자 큰며느리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눈으로 있는 힘껏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고 작은 며느리에게 손이 대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작은 아들도 자기 와이프 편을 들고 나서자 상황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 작은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죄송해요.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네 말이 맞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대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안 그러냐? 두 며느리를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둘째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의 옹졸하고 융통성 없는 태도에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큰 며느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살면서 김치를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어서요. 대신 저는 돈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고생 좀 해주세요. 동서, 나 짠 거 싫어하니까 우리 건 양념 좀 적게 발라줘. 알겠지? 그럼 부탁 좀 할게. 둘째 며느리는 그런 큰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항상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매번 혼자만 일하는 작은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이번에는 너도 가서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둘이서 하면 더 빨리 끝난다며 엉덩이를 붙이고 끝까지 저를 도와주더군요. 큰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고 저는 작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며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을 찌푸리고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님, 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또 이명웅 노래 듣고 계세요? 볼 때마다 틀어놓고 계시네. 그렇게 듣는데도 지겹지 않으세요? 큰 며느리의 핀잔에 당황한 저는 당당하게 이명웅이 좋아서 듣는다고 말을 하면 될 거를 괜시리 젊은 청년을 좋아하는 주책 없는 늙은이로 보여질까 싶어 주절거리며 말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아, 그게 혼자 있을 때 귀 심심해서 틀어놨던 건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나 봐. 근데 듣다 보니 노래가 참 좋더라고. 그래서 팬이 됐지 뭐야. 당황하는 저를 보며 큰 며느리는 또 꼬투리 하나 잡았다 싶었는지 2절 3절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명웅 팬이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명웅이 광고하는 물건 사주신 적 있으세요? 앨범은요? 콘서트는요? 어머, 아직 아무것도 안 사주셨어요? 에이, 어머님, 돈을 써줘야 진정한 팬이죠. 어머님이 뭐라도 하나 사주셔야 그렇게 사랑하는 이명웅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겠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노래만 틀어놓는다고 그게 진정한 팬일까요? 저는 부끄러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저를 대신해서 말을 받아쳤습니다. 형님, 이명웅이 얼마나 인성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상대방을 돈으로 판단하는 형님 같은 속물인 줄 알아요? 어머님, 저는 이명웅 노래 중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제일 좋아해요. 특히 그대에겐 내가 곁에 있을게요 라는 가사가 제 가슴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어머, 둘째 너도 그래? 나도 그 노래 가사 참 좋아해. 뭐야? 동서는 나랑 동갑이면서 무슨 벌써부터 이명웅이야? 내 친구들도 아직까지는 다 아이돌 노래 들어.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나는 벌써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구만.
형님이 제대로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형님은 이명웅 파워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형님이 아이돌 노래만 들어서 귀에 딱지가 한가득 앉은 것 같은데요? 이참에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도 반할걸요?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에게 웃으며 할 말 다 하고는 저를 보고 눈을 찡긋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날린 사이다 발언에 한 방 먹은 큰 며느리는 김치통을 챙겨들고 획하니 가버렸습니다. 어머님, 아까 형님한테 뭐라고 좀 하시지 그랬어요. 진짜 형님이 저럴 때마다 가만히 당하시는 어머님 보면 제가 다 짠해 죽겠다니까요? 내가 무슨 말이라도 했다가 병진이한테 불똥 튈까봐 그러지. 그리고 마냥 밉게 보면 진짜로 미워져. 난 괜찮으니 둘째 너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작은 며느리는 저희에게 정말로 딸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자궁적출 수술을 했을 때도 작은 며느리가 보호자로 함께 있어 주었고 그 후 진료에도 항상 같이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며느리 덕분에 저는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병원 진료를 받는 날 저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뭔가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봉투를 열어보니 이명웅 콘서트 VIP석 티켓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님 수술하시고 한동안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제 몸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그리고 저번에 형님이 콘서트 어쩌고 했던 게 얼마나 화가 나던지 재밌게 보고 오셔서 형님한테 당당히 자랑하세요. 그러면서 그날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콘서트장으로 모시러는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대신 형님께 부탁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콘서트 날, 남편과 저는 다시 소년소녀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친구놈들이 자랑하는 거 눈꼴 시려워 못 봐줬었는데 작은 애 덕분에 나도 이명웅 콘서트에 다 와보네. 그날 남편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콘서트를 다 보고 나오니 11시쯤 되었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근처 화단에 앉아 큰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큰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바람은 또 얼마나 차던지 견디다 못한 남편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왜 안 오냐? 바람이 차서 네 엄마 감기 들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딜 오라뇨? 콘서트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너희가 데리러 오기로 했잖아. 작은 애가 큰 애한테 말해놨다던데. 콘서트요? 집사람이 아무 말 없었는데요. 잠시만요. 아버지, 와이프가 하루 종일 애 본다고 정신이 없어서 저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다 그러네요. 죄송한데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거기로 택시 불러드릴게요. 뭐라고? 지금 데리러 온다 해도 모자랄 판에 택시를 타라고? 너 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니까. 아버지 엄마 얼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네가 당장 우리 데리러 와. 깜빡한 걸 어쩌겠냐며 남편에게 그냥 택시 타고 가자 했지만 남편은 끝내 고집을 부리고 버텼습니다. 30분 뒤쯤 저 멀리서 큰아들 내외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자기 집에서 자고 내일 데려다 주겠다 했습니다. 다음 날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은 이른 아침 큰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제는 제가 죄송해요. 애기 본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병진 씨한테 말하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그러면 늦게라도 우리 데리러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병진이가 온다고 했는데 왜 상진이가 왔어? 그네 네가 병진이 못 가게 막았냐? 하루 종일 제가 애 봤는데 그 밤에 남편이 나가버리면 또
또 제가 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련님한테 부탁하라 했어요. 너 네 시엄마가 얼마 전에 수술한 거 몰라? 아무리 몸이 회복됐다 해도 어제 그 추운 날 우리가 2시간 동안 밖에 서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몸 생각하셨으면 애초에 콘서트를 안 가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면 그냥 택시 타고 가셨어야죠. 기어이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제 눈엔 그저 너 이참에 잘 걸렸다 하고 며느리 기강 잡으려는 걸로 밖에 안 보였어요. 형님, 지금 그게 아버님한테 무슨 버르장머리예요? 그냥 아버님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엔 안 그럴게요. 하면 조용히 끝날 일을 왜 이 지경으로 크게 만들어요? 오히려 기강은 형님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 동서가 왜 난리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제발 신경 좀 꺼. 그리고 아버님은 며느리도 백년 손님이란 말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며느리를 잡으려고 드세요? 병진 씨 벌이도 시원찮아서 생활비도 전부 제가 내고 있는데 가장 노릇도 못하는 아들이랑 살아주는 며느리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상전 대접을 해도 모자를 파네. 왜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는 거냐고요? 옛날에야 며느리들이 참고 살았지만 요즘엔 바로 이혼이에요. 아세요? 뭐가 어째? 이혼?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우리가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지내고 갔으면 한 건데. 그게 이혼까지 들먹이면서 시애비를 죄인 취급할 일이야. 그리고 내 아들이 뭐가 어때서? 우리가 이 집도 사주고 병진이 가게도 차려주고 한 달 매출로 3천씩 나온다는데 뭐가 문제야? 병진 씨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한 달 매출 2천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이래저래 나갈 거 다 나가고 나면 저희한테 떨어지는 순수익은 300도 안 된다고요. 꼴랑 300 가지고 세 식구 어떻게 사냐고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왜 아버님까지 저한테 이러세요? 틈만 나면 저희들 사는데 끼어들려고 하시고 이번에도 은근슬쩍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시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모시러 가요? 뭐? 어떻게 모시러 가요? 그럼 너 일부러 안 왔다는 거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니네들 사는데 끼어들려고 했다는 거야. 이 집에도 오늘에서야 처음 와봤는데 막말로 네가 우리한테 안부 전화를 잘하기라니. 매번 우리가 먼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명절에도 너네끼리 해외여행 다니기 바빴지. 우리한테 돈 봉투만 쥐어준다고 네 돌이 다 하는 줄 알아? 그런 거 다 참아가며 우리가 널 얼마나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네가 이 집에서 살고 싶다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이 집도 사줬잖아. 그런데도 너는 이 시부모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아버님은 이 집 해준 거 빌미로 저한테 며느리 돌이 바라신 거잖아요. 아버님 아들들도 안 한 도리를 왜 며느리한테 요구하세요? 이게 어디서 한마디도 안 지고 바락바락 대들어. 같은 며느리라도 네 동서는 너처럼 안 그런다. 얼마나 우리한테 잘하는 줄 알아? 그럼 동서만 딸처럼 생각하고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동서처럼 없는 집 자식도 아니고 돈이 궁한 것도 아닌데 아버님 어머님 비위 맞춰가며 알랑거릴 필요가 있어요? 동서야 한 푼이 아쉬우니까 아버님 댁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살살거리는 거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너 지금 그게 시부모한테 할 소리야. 병진이 넌 네 부모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 아버지, 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세요? 아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예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결혼했으니 그냥 저희는 저희끼리 재밌게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두 분이서 재밌게 사시라는 말이죠. 맨날 저희 볼 때마다 둘이 알아서 잘 살아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셔놓고는 왜 이제 와서 섭섭하다 그러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그럼 앞으로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하니까 우리랑 관련된 건 전부 눈앞에서 사라져야 니네가 맘 편히 살 수 있단 말이겠구나.
그래, 좋다. 그럼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갈 기한 한 달 주마. 병진이 넌 내일 당장 편의점 폐업 신청하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너희한테 갈 재산은 10원 한 장도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 엄마랑 내가 우리 노후 포기하면서까지 너희 지원해 준 건데 이참에 잘 됐다. 이 집 팔고 난 돈으로 앞으로는 네 엄마랑 편하게 좀 살아보자. 아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쫓겨나는 손자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희 당장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새 집을 구하란 거예요. 내가 언제 새 집 구하라고 했냐? 너 아까 네 입으로 한 말 까먹었나 본데 너 능력 좋은 거 아니었어? 병진이가 가장 노릇 못해서 생활비도 네가 내고 있고 네가 없는 집 자식도 아니라 돈이 궁한 것도 아니라며? 지금 저보고 친정에 들어가서 살아란 말씀이세요? 자식들 이해는 못 해주실 망정 왜 그렇게 유치하고 속 좁게 구세요? 아버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겠다면 저도 병진 씨랑 진짜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놈의 이혼 소리 내가 겁낼 줄 알아? 애초에 너는 우리를 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지 않았니? 처가에서도 병진이를 사위 대접안해주고 너도 네 남편을 무시하는데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저희는 이혼으로 협박하는 큰며느리에게 도리어 이혼을 하라고 엄포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식을 들었는지 곧바로 사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저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 이만 끊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자 둘째 아들이 제게 카카오톡으로 음성 파일을 몇 개 보내더라고요. 파일을 누르자 큰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작은 며느리가 이러한 큰며느리의 추악한 본성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자기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길 했어요. 아니면 말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가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아버님, 어머님 한 번도 초대한 적 없으면서 뭐가 억울하다고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고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곧바로 사돈에게 보내줬습니다. 사돈은 몇 시간 뒤 저희에게 전화를 하였고 저와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정말 잘못 키웠습니다. 딸 하나 있는 거 오냐오냐 키웠더니 시부모한테 그따위로 행동하고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 저희 딸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돈께서 저희한테 사과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과는 이미 이야기가 끝났으니 앞으로 저희한테 연락하시지 마세요. 결국 큰아들 내외는 처가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몇 번 찾아왔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둘째 내외가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 큰아들 내외도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 후로 큰며느리는 저희에게 안부 전화도 먼저 하고 가끔씩 외식도 같이 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두 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하든 못하든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명자 어머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댁과 며느리의 갈등은 이 세상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으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서로에게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고부관계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생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